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문학 두 번째 커리 문기정 베이스 OT입니다. 요 교재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요 수업은 쉽게 말하면 기출문학 분석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출문학이 장르별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각 장르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물론 당연히 이 접근법은 평가원의 출제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봤을 때 이 장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 장르를 처음에 볼 때는 뭐에 주목해서 보는 게 유리하냐,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첫 번째 기출 분석집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평가원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공부 방향을 문학에서 스스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요번에 27학년도 표지예요. 전 예쁜데.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목차 파트인데, 확대를 해보면 각 파트는 이제 장르별로 나눠져 있어요. 문제는 싹 다 평가원과 수능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문제 부분은 모의고사 시험지랑 똑같아요, 형태가. 다만 그 문제가 끝나면 바로 뒤에 분석서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했고 이거를 풀어내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서를 차분히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이 수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1년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출분석의 시작.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서를 보면 물론 당연히 작품 분석은 당연히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제 문학을 볼 때 작품을 먼저 보고 보기를 볼 거냐, 보기를 본 다음에 작품을 볼 거냐, 그러면 각 두 개 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문학 어떤 현대시를 봤을 때 나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접근이 안 된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의문점이 생기더라도 대략적으로 상황을 읽고 의문점을 가진 채로 나는 문제를 보러 가는 거가 더 편하다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어느 게 편하고 어느 게 실질적으로 정답률이나 시간상으로도 더 낫냐,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문학의 보기 문제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문학의 보기 문제는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류가 무엇인지가 나오죠. 물론 이 세 가지 오류는 평가원 문제로 다 확인을 시켜줘요. 근데 이 세 가지 오류에서 예외적인 건 없어요, 사실. 세 가지 오류 잠깐 보시면, 보기는 있지만 사실 그냥 지문의 팩트와 불일치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문과 보기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2번 문제 유형이 제일 드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을 보면 보기와 선지의 불일치인데,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사실 1번입니다. 보기가 있더라도 지문의 팩트에 불일치해서 틀리는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3번이에요. 보기의 해석과 어긋나기 때문에 틀리는 게 있어요. 2번은 나중에 문제를 갖고 설명을 들으세요, 수업할 때. 2번 지문과 보기의 불일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보기를 보더라도 여전히 지문의 팩트, 상황은 중요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지문의 팩트와 전부 다 일치한다면 보기의 해석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물론 답이 바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답이 안 보이면 이 유형을 기억하고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검수를 해보는 거죠, 선지들을. 이런 내용도 있고,
다음을 보면, 요게 이제 작년 모의평가 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 문제에서 유명하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외감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에 대하여 제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논쟁이 왜 발생했고 경외감의 개념은 무엇인데, 이 경외감이 성립할 때랑 성립하지 않을 때랑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요게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때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작품이 경외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요 애매한 선에 걸려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럼 수험생은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정확히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A라는 개념어나 문학의 어휘가 확실히 성립할 때랑 확실히 성립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애매한 선에 걸릴 때가 언제인지를 수험생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빠른 판단과 유보 같은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걸 모르는데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석서, 수업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뒤에 바로 분석서를 통해서 다시 복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요거는 지금 지문 분석 부분을 제가 띄워놓은 건데, 소설에서 상황 분석을 할 때 처음 보는 소설에서 어떻게 상황을 분석해 나가는지 그 사고 과정이 다 적혀 있어요. 예. 물론 수업 때 하는데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요 부분에서 요런 사고가 이루어져야만 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구나. 이건 사실은 문학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이게 가장 문학의 고수들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이 상황 파악이. 근데 그 사고 과정을 분석서에 싹 다 적어놨습니다. 물론 수업 때 하고요. 그리고 요건 고전 파트인데, 고전 파트에서는 고전 필수 어휘들이 다 기본적으로 맨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요 어휘들은 다른 고전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 어휘들은 암기해야 한다라는 걸 먼저, 그 어휘들은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고전 운문에 대한 언급, 분석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을 수능에 맞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예. 장르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장르에서는 어떤 출제 요소를 평가원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 장르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능력들을 갖춰놔야 하겠구나, 요거를 알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수능 공부 처음 하시는 문학 분들은 이 수업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건 제 슬로건입니다. 예. 단 한 명의 학생이 아라는 깨달음의 감탄사를 내뱉는 그 한순간을 위해 강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기정 베이스 정말 중요한 수업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을 시작하는 분들은 더더욱 수능이 도대체 문학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